우리 오전에 이 그림, LLM 모델, 머신러닝 모델들의 가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어, 인코더 기반의 모델,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 그리고 디코더 기반의, 어,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여기 이 그림에서 여기 바트라고 하는 걸 한 거죠. 영문은 바트, 그 다음에 그 한국어가 훈련된 거는 코바트.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까지 다뤘던 부분은 여기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 중에서 바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변형,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와서 문서를 요약을 했던 거죠. 문서 요약을 했던 거고, 만약에 번역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트나 코바트를 이용하는 어떤 트랜슬레이션을 태스크로 하는, 트랜슬레이션 타스크를 갖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델들을 이용하시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문서를 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번 시간부터 다룰 거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가지 부분에 있는 거를 다룰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거를 먼저 다룰 거고요. 내일은 GPT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GPT를 사용하시려면 API 키라고 하는 걸 발급받아야 되고, 그, 어,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제한 API 키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이쪽에 디코더 기반의 모델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요. 어,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서 문서를 생성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PT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채팅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챗GPT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런 것들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쪽까지 있는 것들을 해볼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엑사1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건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로 무엇을 할 거냐면 텍스트 생성하기를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바트 알고리즘 그리고 코바트 알고리즘은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었었고요. 이 엑사 GPT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든가 그리고 LG에서 만든 엑사1이라고 하는 이 모델들은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에요. GPT가 만들어진 이후로 GPT 알고리즘이 공개된 이후로 최근에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델이 디코더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 기반 모델 중에 엑사1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 해보기 전에 구글에서 그 LLM 리더보드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 LLM이라고 할까요? 오픈 LLM 리더보드.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그 순위를 나타내는 정리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리 허깅 페이스도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허깅 페이스에 오픈 LLM 리더보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소는 huggingface.co 그리고 뒤쪽에 open llm leaderboar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르군요. 네. 순서, 딱 테이블처럼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를 저는 원했었었는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 링크가 있네요. 아, 네. 아카이브군요, 아카이브. 어, 처음에 어떻게 찾아서 들어갔냐면, 오픈 LLM 리더보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허깅페이스 CO 오픈 LLM 리더보드.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링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링크가 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고요. 오픈 LLM 리더보드 아카이브드. 그러니까, 어, 저장소란 그런 뜻이겠죠. 저장소란 뜻일 거고, 어, 여기 있는 것들이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그 오픈 LLM 모델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순위, 1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뭐, 옆에 알고리즘 이름들이 있죠. 뭐, 1등, 이 알고리즘 이름 한번 찍고서 들어가 보면, 아마 이 알고리즘 이름은 순위가 바뀔 거예요. 뭐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얘네들이 그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 바뀔 텐데, 지금 현재 1등은 이런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밑에 좀 보면, 뭐 이런, 얘가 챗 ML 뭐 이런 거를 사용하고 예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기본 모델이 있을 텐데 어디? 어, 사실 얘도 여기 있군요. 이 모델은 QN이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튜닝을 해서 만든 그런 모델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모델이에요. QN이라고 하는. 큐에는 중국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아, 그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이고 2등 볼까요? 2등. 근데 여기도 뭐 CALME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CAL 여기는 3.2하고 3.1이군요. 3.2 버전 3.1이니까 기본 모델이 바뀌진 않았을 거고 여기는 캄 리스 뭐 78B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델 세 번째 3등을 하고 있는 모델을 보면 얘는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얘도 왠지 QN에서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현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그 이름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찾아볼 수가 있고, 요 사이트에서 여기 퀵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퀵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요. 1등이 어디냐면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엑사원 3.5 버전이에요. 이거는 그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모델에서 훈련된 파라미터 개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컨볼루셔널 합성급 신경망을 만들면 거기서 그 훈련이 된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죠. LSTM을 만들면 뭐 LSTM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뭐 아주 간단하게 층 레이어 하나만 있어도 모델 파라미터가 몇 천 개가 됐었어요. 우리 만들어 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은 그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어텐션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레지듀얼 커넥션도 있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고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또 그 안에 보시면 댄스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렇게 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해야 되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수백억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수십억 개가 넘을 수도 있고 수백억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나 모델이 큽니다. 근데 이 엑사1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아요. 그나마 작아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 학습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작다고 해도 10억 개 정도예요. 작다고 해도 모델 파라미터가 10억 개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레이어가 30개가 있다고 돼 있죠. 30개가 있다고 돼 있고 파라미터 개수가 2.14b라고 돼 있죠. 아, 이게 아마 빌리언일 거예요, 빌리언. 빌리언이면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빌리언이? 네, 그럼 20억 개란 뜻이에요, 20억 개. 모델 파라미터가 20억 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가 30개의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뭔가 뭐 댄스라든가 뭐 어텐션 레이어라든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한 30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캡 사이즈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델 이름은 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모델한테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아까 그 리더보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화처럼 생겼죠. 이거 채팅 모델이란 뜻이에요. 여기 마우스 이렇게 딱 올리니까 보이죠? 이 모델은 채팅 모델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챗GPT 사용하시는 거랑 비슷한 모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밑에 이거는 fine-tuned domain specific datase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옆에 있는 이 타입은 이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챗 모델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여기 이 엑사1이라고 하는 얘가 그 모델 이름입니다. 얘가 모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크나이저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요 부분을 복사를 좀 할게요. 옆에 여기 복사를 하는 복사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요 이름 자체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되고 아직 그 사이 꺼내서 버렸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엑사원 모델에서 엑사원 뒤에 버전까지 쓸까요? 3.5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 액체를 액체를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로딩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하시는 방법은 변수 이름 하나 만들게요. 엑사1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니까 토크나이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패키지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from pre-traine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복사하신
알고리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어, 한 줄에 다 안 보이니까 밑으로 좀 내릴까요? 자동 토크나이저 객체를 미리 훈련된 모델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메서드 이름이 프리는 미리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에서 자동 토크나이저 객체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쭉 하고서 나온다. 그러면은 토크나이저 객체를 우리는 로딩했어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엑사원 3.5 그리고 파이프 라인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변수 이름 그냥 엑사1이라고 할까요? 엑사1 이렇게 하고 트랜스포머스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호출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할 작업은 채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채팅을 하려면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은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델을 지정해야 되겠죠. 모델은 아까 복사한 모델 이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토크나이저를 지정하시면 돼요. 토크나이저는 우리가 여기서 요거 가지고 왔죠. 요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엑사원 토크나이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디바이스를 0으로 줄 건데 요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이 GPU를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이어서 디바이스 첫 번째 GPU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리모트 코드를 true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 엑사원 모델을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얘네들 모델 다운로드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커요. 4.9기가, 4.6기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 다운로드 받는 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클라우드에서 바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구글 드라이브로 저기 구글 콜앱으로 가지고 와서 실행은 구글 콜앱에서 지금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져오는 과정이 구글 콜앱으로 모델을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뭐 네트워크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게 시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기다리는 사이에 그 동작 원리를 잠깐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음,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에서는요. 런타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 GPU 없이 연결이라고 나오는. 네. 다시 연결하고 있네요.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지금 GPU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얘는 주석을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주석 처리를 해버리시고 지금 런타임이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PC가 바뀌었죠. GPU가 없는 P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한 문장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문장들은 실행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임포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요것만 실행을 해줄게요. 요것만. import transformers.
그래야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실행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여기로 오셔서 토크나이저 요거 다시 하셔야 돼요. 요 변수 있어야 되니까. 토크나이저 다시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과정이 완료가 되면 이 과정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요 파이프라인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디바이스는 주석 처리를 했어요. 여기 디바이스는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다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요. 자, 요거 돌아가는 중에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GPT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음. GPT 할 때 질문 입력하면 답변 주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서 입력한 그 질문이 먼저 가요. 챗GPT 사이트로 가겠죠? 거기에는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어요. 그 훈련이 끝난 모델한테 여러분들이 입력한 텍스트가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GPT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해내요. 문장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게 텍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생성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고요.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인데 텍스트를 줄 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코드셀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이건 다운로드 받아라 남겨두고 실행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예요. 파이썬의 리스트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냐 하면 딕셔너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모델한테 전달하는 값은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주는 값은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근데 왜 딕셔너리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갖잖아요. 키와 밸류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롤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밸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키가 정해져 있습니다. 롤과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하는 키를 갖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음. 그 사이에 여기 다운로드 하는 건 끝났네요. 리스트니까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스트. 리스트가 원소를 딕셔너리로 가져요. 근데 이 딕셔너리는 역할과 내용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 그 다음에 밸류, 그리고 컨텐트, 글자가 너무 엉망인 건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밸류. 이렇게 두 개의 키를 갖는 롤이라고 하는 키와 컨텐트라고 하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 딕셔너리를 리스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에는 이런 딕셔너리가 하나만 있지 않고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롤과 컨텐트를 키로 하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여기서 롤은요, 말 그대로, 롤이 우리말로 뭐예요? 역할이죠. 역할.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예요? 컨텐츠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죠? 역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예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인데, 이 역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스템은요, 그 초기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GPT한테 너는 프로그래밍 전문가야. 딱 이렇게 설정해 주는 부분. 그게 시스템의 역할이에요. 시스템의 역할이고, 그럼 컨텐츠는 뭐가 되냐면, 너는 프로그래밍 전문가야. 이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죠. 네. 엑사원 모델을 코드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누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역할은 유저. 그럼 내용은 뭐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줘. 이게 컨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시스턴트는 뭐냐? 어시스턴트는 우리말로 비서잖아요, 비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답변을 주는 챗 GPT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답변을 주는 시스템이 어시스트고 그 어시스트가 만들어낸 답변이 컨텐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처음에 우리가 먼저 아규먼트로 전달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 역할로 내용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유저 역할로 질문이나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면 GPT와 같은 모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엑사원이지만 똑같아요. GPT와 같은 모델은 어시스턴트를 리턴으로 줍니다. 거기에 컨텐트를 보면 답변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자,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사이에 모델은 엑사1이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니까 저 모델한테 전달할 메시지 템플릿이에요. 메시지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니까, 리스트니까. 메시지들 이렇게 하죠. 자, 메시지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딕셔너리를 저는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왜 두 개냐? 첫 번째는 시스템 역할의 딕셔너리, 두 번째는 유저 역할의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첫 번째 딕셔너리에 롤이라고 하는 키를 씁니다. 여기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얘가 키, 얘가 밸류죠. 키, 밸류로 딕셔너리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뭘 준다? 컨텐트를 준다. 이 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키를 주시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대소문자 일치시켜서 이렇게 키를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문장을 만약에 중간중간에 줄바꿈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어, 이렇게 따옴표 3개 안에다가 쓰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백슬래시 n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엔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떤 질문 해볼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서는 그 쇼핑몰 챗봇을 가정을 했어요. 챗봇을 가정을 해서 뭐라고 그 컨텐츠를 만들었냐면, 너는 쇼핑몰, 어, 어,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Q&A의 답변,
하는 챗봇이야. 뭐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를 자세하게 써주면 자세하게 써줄수록 이 모델은 더 적절한 그런 답변을 내려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어, 답변을 하는데 챗봇이 멍청한 챗봇이에요.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답변은 못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제품 담당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간단하면서 간단하고 친절한 음, 답변을 생성해줘.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인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챗봇한테 너는 이런 역할이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유저가 진짜로 물어보는 건 없잖아요. 그죠? 유저가 직접 물어보는 건 없으니까 두 번째 딕셔너리에서 그거를 롤에서 유저. 여기가 이제 사용자 역할인 거예요. 사용자가 질문하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 그, 뭐죠? 아마 저 교재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교재에서는 아마 다이어리라고 했을 거예요. 어, 이 다이어리에는 내년도 공휴일 정보가 있나요? 뭐, 요렇게. 내년에 연휴는 며칠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메시지 템플릿.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든 것뿐입니다. 리스트인데 원소가 몇 개,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두 개의 딕셔너리, 죄송합니다. 두 개의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첫 번째 딕셔너리가 시스템 역할의 프롬프트, 두 번째 딕셔너리가 유저 역할의 프롬프트를 만든 거예요. 자, 얘를 모델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엑사1이었었죠. 그냥 객체를 함수처럼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뭘 준다? messages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필수는 아닌데 max, new, token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토큰 200개, 즉 200글자 이내로 답변을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지금 GPU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얘가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로컬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로컬 PC에서 훈련이 끝난 엑사1 모델 20억 개의 그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한테 문장을 생성해 주세요 하고 지금 메서드를 호출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면 챗GPT 못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데에도 문장들을 생성하는 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훈련하는 거는 정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결과 문장을 생성하는 이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빠르게 하려면 뭘 사용해야 된다? GPU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GPU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서버에서 이거를 돌려버리자라고 하는 게 그게 GPT예요. GPT 서버가 있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GPT 서버로 가요. 걔네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네.
요거 지금 뭐 GPU가 있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GPU가 없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른 거 테스트하기가 조금 더 힘든데 얘가 리턴 값을 줘요. 얘가 리턴 값을 주는데 그 리턴 값이 바로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템플릿, 메시지 이 프롬프트의 역할을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뷰 사용했을 때는 답변 나오는 거 정말 몇 초 안 걸리고 바로 나왔었는데 너무 느리군요. 이러면은 파라미터 하나씩만 바꿔가면서 몇 함수 호출할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코드만 정리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코드는 제일 처음에 토커나이저 객체를 훈련된 모델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그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한테 토커나이저도 전달하고 파이프라인 객체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채팅 모델이에요. 채팅 모델인 경우에 채팅 모델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 역할로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어떤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를 롤과 컨텐트를 갖는 딕셔너리로 각각 메시지 프롬프트들을 만들어서 그 메시지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답변을 생성을 해줘요. 답변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PT는 제가 내일 할 건데 GPT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거의 비슷해요. 이 과정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모델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GPT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을 해요. API라고 하는 건 함수예요.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만든 이런 메시지 템플릿을 GPT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GPT 서버에서 이런 그 계산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행된 결과를 다시 우리한테 리턴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 과정은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PT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답변들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해하시면 내일 저희가 그 GPT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런 정도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얘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더 이상 좀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40분까지 저희 쉬는 시간 갖고요. 예, 쉬는 시간도 거의 됐네요. 그죠? 4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나면 아마 여기가 끝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